대북 제재의 목적이 뭡니까? 제재의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의 테이블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끔 견인하기 위한 그 수단입니다. 그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화할 때냐? 맞습니까? 네,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 측의 대화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우리가 대화한다고 대화를 하느냐? 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하느냐? 결국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원유 공급 차단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만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상 차단이든 해상 봉쇄든 이런 것을 전 세계 국가가 유엔 회원국만이라도 일치 단결해서 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핵 폐기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제 드린 말씀 틀립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제재는 바로 그런 압박과 그렇죠. 압박을 해서 결국 매입니다. 북핵 폐기로 가고 대화를 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대화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공급 차단을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대북 제재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대한민국이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백악관에서 대북 제재 가장 적극적인 나라 일본, 그 다음 EU,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꼴찌입니다. 꼴찌. 오히려 원유 공급 차단,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공급하는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된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장관님, 요번 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시잖아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의제라든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국의 역할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첫째 원유 공급 중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적어도 전략적으로라도 외교부는 청와대하고 조율을 해서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주장하고 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사드의 적절한 처리라든지 단계적 처리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카드 면에 있어서도 전면 차단,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내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이 뭐라고 계셨습니까? 대북 제재 또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제재. 제가 계속 대북 제재 미온적이라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왕따 당할까 봐 걱정되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관복 게재하는 걸 끝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총리께서 다시 또 추가 제재를 대북 제재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추가 제재한 거, 외교부가 고시한 거, 그건 뺑탕 제재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이게 현재 외교부의 대북 제재 입장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로 현 정부가 북한이 핵 보유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으로 역사상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게 걱정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는 그간에 또 전 정부의 여러 조치로 해서 상당한 제재를 지금 제재 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해서 실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하는 조치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경각심도 올리고 그 실효적인 그 효과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주민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더 매를 들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이버 블락헤이드든 메리타임 인터딕션이든
원유 공급 차단이든 외교부가 먼저 말씀하고 그래야 이게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미국의 해상 봉쇄 이런 독자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할 때 한국은 과연 참여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11일부터 있었던 미국 항모 3척을 동원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제의했을 때 우리가 반대해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축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조가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이것도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금 제재와 압박 강도를 높여가겠다는데 한국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유념을 하면서 미국은 물론 또 일본 또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사 이후 대통령께서 2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고 또 아베 총리와도 통화를 그런 하셨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질문한 핵심 부분을 답변을 해주세요. 이번에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도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늘 그 도발 가능성은 상시 존재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대비는 있었고 한 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한 주요국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압박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 인식에 있어서는 미국 등 주요국들과 한치의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북한의 오판과 미국의 선제 타격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우려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강한 압박과 제재의 그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기조에 어긋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뭔지 좀 얘기를 하세요. 한미 양국은 북핵 불용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그리고 한미 공조 동맹에 기초한 공조 하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하는 그 인식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결과로서도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킨다 하는 합의를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지금 분의 통화의 기조도 언론에서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저는 뭐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니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국제사회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황을 북한이 더 이상 만들어 가면 안 된다. 이런 미국이 군사적 옵션, 선제 타격 이런 걸 거론하는 데 대해서 북한이 더 이상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 해상 봉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해상 봉쇄와 관련해서는 안보리에도 이미 안보리 제재의 틀에서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는 공회에서의 인터 차단의 경우 기국에 동의하여서 검색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들을 다 빼고 이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다 검색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옵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번 미측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아직 그렇게 충분한 협의를 이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미측의 구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너무 소홀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 미국 지금 해상 봉쇄에 상당히 지금 강도 높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아직도 뭐 협의 안 했다 이런 수준의 답변을 하는 것은 너무나 소홀한 거예요. 준비가. 이재용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우리 정부로서 미치급으로서 이 구상에 대해서 그런 그 제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협의 단계로 들어가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북 제재의 목적이 뭡니까? 제재의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의 테이블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끔 견인하기 위한 그 수단입니다. 그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화할 때냐? 맞습니까? 네, 뭐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 측의 대화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우리가 대화한다고 대화를 하느냐? 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하느냐? 결국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원유 공급 차단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만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상 차단이든 해상 봉쇄든 이런 것을 전 세계 국가가 유엔 회원국만이라도 일치 단결해서 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핵 폐기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제 드린 말씀 틀립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제재는 바로 그런 압박과 그렇죠. 압박을 해서 결국 매입니다. 북핵 폐기로 가고 대화를 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대화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안 있습니다. 돼 있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공급 차단을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대북 제재에 가장 되는 문제인데 적어도 전략적으로라도 외교부는 청와대하고 조율을 해서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주장하고 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사드의 적절한 처리라든지 단계적 처리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카드 면에 있어서도 전면 차단,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내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이 뭐라고 계셨습니까? 대북 제재 또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제재. 제가 계속 대북 제재 미온적이라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왕따 당할까 봐 걱정되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관복 게재하는 걸 끝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총리께서 다시 또 추가 제재를 대북 제재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추가 제재한 거, 외교부가 고시한 거, 그건 뺑탕 제재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이게 현재 외교부의 대북 제재 입장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로 현 정부가 북한이 핵 보유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으로 역사상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게 걱정이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는 그간에 또 전 정부의 여러 조치로 해서 상당한 제재를 지금 제재 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해서 실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하는 조치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경각심도 올리고 그 실효적인 그 효과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주민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더 매를 들여야 된다. 이 앞장서는 모습을 대한민국이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백악관에서 대북 제재 가장 적극적인 나라 일본, 그 다음 EU,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꼴찌입니다. 꼴찌. 오히려 원유 공급 차단,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공급하는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된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장관님, 요번 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시잖아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 그 의제라든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국의 역할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의 역할 인식은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첫째 원유 공급 중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관련된